결혼 25주년 기념 파티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100여 명의 하객들 앞에서 남편은 이혼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은 축하 자리가 아니라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당신은 나를 발목만 잡았어. 변호사 아내 자격 없어. 옆에는 20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민철 오빠의 새 파트너예요. 누군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날부터 25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25년 전 윤혜진은 28이었습니다. 피아노 콩쿠르 대회 결과 발표 날 그녀가 1등을 했습니다. 전액 장학금이 나왔습니다. 음대 교수가 말했습니다. 혜진 씨 축하해요. 이제 음대 입학은 확정이에요. 바로 그날 밤 강민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혜진 씨, 저랑 결혼해 주세요. 변호사 아내가 되면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피아노는 취미로 계속하시면 돼요.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결혼할 때 됐어. 변호사 아내 되는 거 좋잖아.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변호사 아내는 집안일에 집중해야 해. 밖에서 일하는 건 남편 체면에 안 좋아. 그녀는 음대 입학을 포기했습니다. 결혼 3년째 되던 해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강민철이 전화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중요한 법정 변론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당신이 알아서 해줘. 그녀는 혼자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3일장을 혼자 치렀습니다. 조문객이 200명 넘게 왔습니다. 그녀는 잠도 못 잤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그녀가 부축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밤 남편한테서 사진이 왔습니다. 골프장이었습니다. 동료들과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화했습니다. 여보, 골프 쳤어?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변론 끝나고 스트레스 풀려고.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야.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빈 장례식장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 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25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더 흘렀습니다. 강민철은 로펌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승진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윤혜진이 한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장소 예약, 음식 메뉴, 하객 명단까지 모두 그녀가 했습니다. 파티 당일 100여 명의 손님이 왔습니다. 강민철이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 옆에서 늘 힘이 되어준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25년을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민철이 다른 쪽을 가리켰습니다. 박서현 변호사입니다. 저희 로펌의 핵심 인재죠. 앞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는 서현 변호사와 함께하게 될 겁니다. 20대 여자가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환한 미소였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윤혜진은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파티가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윤혜진이 물었습니다. 여보, 나는 소개 안 해? 강민철이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집에서나 있으면 돼. 사교는 서연이가 더 잘해. 다음 날 윤혜진은 서재를 정리하다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카드 내역서가 있었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특급 호텔 스위트룸 25건, 명품 가방 5개, 해외여행 3번. 모두 박서현 명의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계산해 봤습니다. 총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강민철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윤혜진이 카드 내역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강민철이 힐끗 봤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거야. 중요한 거래처 접대하는데 서연이가 동행했어. 25번이나요? 스위트룸에서요? 의심하는 거야? 변호사 일이 그런 거야. 당신은 몰라. 윤혜진이 말했습니다. 해명이라도 해줘요. 강민철이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시끄러워. 집안일이나 신경 써. 그날 밤 윤혜진은 잠을 못 잤습니다. 카드 내역서를 다시 봤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그중 한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입원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윤혜진은 병원에서 밤을 샜습니다. 강민철은 바쁘다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카드 내역서에는 특급 호텔 스위트룸 결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서현과 함께 윤혜진은 카드 내역서를 접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강민철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병원으로 와주세요. 바쁘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나중에 갈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서명 필요합니다. 윤혜진 혼자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윤혜진은 일주일간 병원에 있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혼자세요? 가족은요? 사흘째 되던 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SNS 알림이었습니다. 강민철의 골프장 사진이었습니다. 동료들과 웃고 있었습니다. 박서현도 옆에 있었습니다. 윤혜진은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퇴원해서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치매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서현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민철 오빠가 서류 좀 가져가라고 해서요. 서재에 있어요. 제가 가져다 줄게요. 박서현이 그냥 들어왔습니다. 안방 문을 열어봤습니다. 화장대를 만지작거리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여기 제 옷 들어가려나?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 있었습니다. 박서현이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박서현이에요. 기억하세요? 그날 밤 강민철이 돌아왔습니다. 서현 씨가 왔었어요. 어머니한테 요양원 가라고 했어요.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거야. 서연이는 그럴 사람 아니야. 한 달 후 윤혜진은 법원 출석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저 멍하니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서현이 윤혜진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곧 이 집 안주인 될 거예요. 민철 오빠랑 결혼하기로 했거든요. 뭐라고요? 박서현이 웃었습니다. 아, 아직 모르셨어요? 민철 오빠가 이혼 준비 중이에요. 변호사니까 서류는 금방 처리되겠죠. 그리고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늙은이 냄새 나니까 요양원 가세요. 저는 시어머니 모시고 살 생각 없어요. 윤혜진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가요. 당장 나가. 곧 제 집이 될 텐데요. 그때는 사모님이 나가셔야죠. 박서현이 나갔습니다. 윤혜진은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여전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강민철이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에서 강민철의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윤혜진 씨는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진단서가 여기 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아프지 않아요. 진정하세요.
진단서가 있으니 정밀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민철이 후견인 신청을 했습니다. 윤혜진을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혼자 생활할 수 없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해. 진단서에 다 나와 있어. 법원도 인정했어. 다음 날 강민철이 윤혜진과 시어머니를 차에 태웠습니다. 요양원 입구에 박서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들,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저희는 새 출발할 거예요. 2층 침대가 있는 방이었습니다. 윤혜진이 침대에 앉았습니다. 25년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낡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들고 있던 보따리를 윤혜진에게 던졌습니다. 이거나 들고 나가. 나가면서 버리고 가거라. 복도에서 강민철과 박서연이 웃었습니다. 쓰레기 주네. 치매 걸려서 정신없나 봐. 윤혜진은 무거운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강민철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빨리 나와. 서류 사인해야 해. 보따리를 안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강민철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사인해. 재산분할 포기 각서야. 이게 뭐예요? 당신은 아무것도 받을 자격 없어. 25년 동안 집에서 놀기만 했잖아. 빨리 사인하세요. 그래야 우리도 편하잖아요. 윤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사인하려는 순간 보따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빨리 안 해? 보따리를 안고 말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화장실로 갔습니다.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건물 소유권 등본이 나왔습니다. 강남의 음악학원 건물. 시가 50억. 삼성전자 주식 증서. 30억 상당. 편지 봉투 25통. 모두 시어머니 필체였습니다. 첫 번째 편지. 혜진아, 2005년 겨울. 내가 밤새 간병할 때 민철이는 호텔에 있었어. 두 번째 편지. 2010년 봄. 내가 시아버지 장례 치를 때 민철이는 골프 쳤어. 세 번째 편지. 2018년 가을. 내가 내 약 챙길 때 전혀는 나를 늙은 것이라 불렀어. 마지막 봉투에는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혜진의 옛 피아노 콩쿠르 트로피 사진이었습니다. 윤혜진은 보따리를 꼭 안았습니다. 25년간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윤혜진은 보따리를 다시 뒤졌습니다. 무언가 딱딱한 것이 바닥에 있었습니다. 녹음기였습니다. 박서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빨리 죽어야 재산 나오는 거 모르세요? 치매 걸린 주제에 밥은 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 병원비만 아까워 죽겠네. 늙은이가 집에 있으니까 냄새나요. 민철 오빠, 빨리 요양원 보내요. 강민철의 목소리. 좀만 기다려. 혜진이 설득 중이야. 설득은 무슨. 그냥 법원에 후견인 신청하면 되잖아요. 총 15개 파일이었습니다. 편지 봉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번째 편지. 혜진아, 전현이 치매 걸렸다고 비웃을 때 나는 녹음기를 켰어. 25년 동안 내가 흘린 눈물을 나는 다 봤어. 내가 참았던 모욕을 나는 다 들었어. 다섯 번째 편지. 나는 치매가 아니야. 다만 모든 걸 지켜보고 싶었어. 민철이의 진짜 얼굴을, 전현의 진짜 속셈을. 여섯 번째 편지. 이 건물은 원래 내 어머니가 운영하던 음악학원이었단다. 내가 태어나기 전 내 어머니는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어. 사고로 돌아가신 후 내가 건물을 물려받았지. 이제 내가 다시 시작할 차례야. 아직 안 나와? 빨리 사인하고 나와. 문을 열었습니다. 뭐 하느라 이렇게 오래 걸려? 사인 안 할게요. 재산분할 포기 각서 안 해요. 강민철이 웃었습니다. 당신 정신병자잖아. 법원에서 인정했어.
사인 안 하면 강제로 처리할 거야. 보따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쓰레기 아니야? 어머니가 치매 걸려서 이상한 거 주신 거잖아. 아니에요. 이건 증거예요. 박서현이 비웃었습니다. 무슨 증거요? 낡은 보따리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리 죽어야 재산 나오는 거 모르세요? 박서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치매 걸린 주제에 밥은 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 강민철이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어디서 난 거야?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이 주신 거예요. 25년 동안 모든 걸 보고 계셨어요. 치매가 아니라 연기였어요. 복도에 요양원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윤혜진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서 요양원에 가뒀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이 녹음기에는 노인 학대 증거가 15개나 들어있어요.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정말이에요? 윤혜진이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들어보세요. 전부 다요. 간호사가 재생했습니다. 복도에 박서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빨리 죽어야 재산 나온다고. 직원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강민철과 박서연은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윤혜진이 막아섰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경찰 불렀어요. 석 달 후 법정이 열렸습니다. 법원 계단에서 박서연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환한 미소였습니다. 곧 정리될 문제예요. 저희가 이길 겁니다. 윤혜진을 비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법정 안. 강민철의 로펌 동료 변호사 3명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윤혜진 씨는 정신질환 병력이 있습니다. 이 진단서를 보십시오. 윤혜진 씨는 시어머니를 협박해서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82세 노인을 이용한 범죄입니다. 25년 동안 가정에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전업주부로 놀기만 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강민철이 증인석에서 말했습니다. 아내는 집안일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가 다 하셨어요. 결혼 생활 내내 저를 무시했습니다. 로펌 파티에도 오지 않았어요. 박서현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윤혜진 씨가 시어머니를 학대하는 걸 봤어요. 약을 안 드리고 밥도 굶겼어요. 거짓말이에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님, 윤혜진 씨는 정신이 불안정합니다. 저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윤혜진의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시어머니 이순덕님이 며느리 윤혜진 씨에게 증여한 것입니다.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증여입니다. 30억 상당의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민철이 소리쳤습니다. 치매 걸린 노인이 정신 멀쩡할 때 한 거란 증거가 어디 있어요?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에 잡힐 편지 25통입니다. 25년 동안 매년 한 통씩 쓰셨습니다. 첫 번째 편지. 2005년 겨울. 혜진이가 밤새 간병할 때 민철이는 호텔에 있었다. 두 번째 편지. 2010년 봄. 혜진이가 시아버지 장례 치를 때 민철이는 골프를 쳤다. 세 번째 편지. 2018년 가을. 박서현이 나를 늙은 것이라 부르며 요양원 가라고 했다. 기자들이 메모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휴정 시간. 복도에서 박서현이 속삭였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모르겠어. 어머니가 그런 걸 쓰셨을 리 없는데. 박서현이 윤혜진을 비웃었습니다. 편지 몇 장으로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대답 없이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녹음기를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추가 증거입니다. 박서현 씨가 시어머니를 학대한 증거 15개가 들어 있습니다. 법정에 박서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빨리 죽어야 재산 나오는 거 모르세요? 치매 걸린 주제에 밥은 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강민철과 박서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0분 후 재판이 재개되자 서류 묶음을 제출했습니다. 강민철 씨의 횡령 증거입니다. 지난 5년간 로펌 자금 2억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박서현 씨 명품 구입과 해외여행에 사용했습니다. 시어머니 이순덕 님이 몰래 수집하신 자료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어머니가 치매인데 어떻게? 시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기 위해 연기하신 겁니다. 화면을 띄웠습니다. 2000년 피아노 콩쿠르 영상입니다. 젊은 윤혜진이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자막 1등 마이너스 윤혜진. 전액 장학금. 윤혜진 씨는 피아노 콩쿠르 1등을 한 재능 있는 연주자였습니다. 음대 입학을 포기하고 강민철 씨와 결혼했습니다. 이것이 가정에 기여한 바 없는 여자의 진실입니다. 또 다른 영상. 시어머니 이순덕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혜진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 계획이 성공한 거야. 이 건물은 원래 내 어머니가 운영하던 음악학원이었단다. 내 어머니는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어. 이제 내가 포기한 꿈을 다시 찾아라. 58세는 늦은 나이가 아니야. 시작하기 딱 좋은 나이지.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판결하겠습니다. 윤혜진 씨의 정신질환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됩니다. 강민철 씨의 이혼 청구는 기각합니다. 재산은 윤혜진 씨에게 귀속되며 강민철 씨는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박서현 씨는 노인 학대 혐의로 수사 의뢰합니다. 강민철이 주저앉았습니다. 법원 계단. 박서현이 강민철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빠, 이제 어떻게 해요? 강민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변호사랑만 사귀어요. 박서현이 떠났습니다. 강민철은 혼자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윤혜진은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6개월 후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 강민철 씨 횡령 혐의로 실형 선고, 로펌 해고 및 변호사 자격 정지. 강남의 한 건물 앞 간판이 걸렸습니다. 혜진 피아노 아카데미. 윤혜진이 건물 앞에 섰습니다. 58세였습니다. 피아노 5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옛날 콩쿠르 트로피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19살 여학생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음대 입시 준비 중인데요. 실력이 안 돼서 포기하려고 했어요. 앉아봐요. 선생님은 언제부터 피아노 치셨어요? 나는 58세에 다시 시작했어. 25년을 쉬었지. 58세요? 그래. 넌 아직 19이야. 포기하기엔 너무 어려.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나도 했으니까. 25년 만에 피아노 앞에 앉아 쇼팽 녹턴을 쳤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손이 기억했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정말 잘 치세요. 매일 연습하면 돼. 포기하지 않으면. 석 달 후 작은 공연장에서 독주회가 열렸습니다. 객석 맨 앞자리에 시어머니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국화가 옆에 있었습니다. 윤혜진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객석에 첫 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강준호와 며느리 김지은도 왔습니다.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쇼팽 녹턴이 울려 퍼졌습니다. 음악이 공연장을 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8세는 늦은 나이가 아니야. 시작하기 딱 좋은 나이지. 곡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시어머니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 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빈 연습실, 햇살이 피아노 위를 비쳤습니다. 피아노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25번째 편지였습니다. 편지가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혜진아,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창밖으로 석양빛이 들어왔습니다. 윤혜진은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빈 연습실을 채웠습니다. 창밖 석양이 그녀를 비췄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자유였습니다. 58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음악은 계속되었습니다.